이번 문제는 실험국과 실용화 시험국의 개념, 그리고 정기검사 절차까지 묻는 유형이에요. 헷갈리기 쉬운 구조이지만 흐름도 중심으로 정리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요즘 기술 진짜 빠르죠?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위성통신 등 다 무선 기반으로 움직이는데요. 이 기술들이 실제 서비스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실험국과 실용화 시험국 운영이에요. 자, 먼저 개념부터 정리할게요. 실험국은 무선 기술이나 장비를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제한된 조건 안에서 시험을 진행하는 무선국이죠. 반면 실용화 시험국은 상용화 직전 단계, 즉 실제 서비스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검증을 하기 위해 운용됩니다. 두 무선국 모두 임시 허가를 받아 정해진 기간 동안 시험적으로 운용되며 연구 개발과 상용화 검증의 핵심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신청 절차 흐름도를 같이 볼까요? 먼저 실험국 신청 절차부터 정리할게요. 첫 번째로 목적을 수립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기관에 제출합니다. 다음으로 기관에서는 심사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해주고 면허를 발급해줍니다. 이때 유효기간은 1년이에요. 이후 실험을 수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은 실용화 시험국이에요.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까지는 같지만 현장 평가까지 포함된 더 까다로운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면허 발급, 시험 수행, 결과 제출까지는 실험국과 동일한 흐름이에요. 오른쪽은 정기검사 단계입니다. 정기검사는 면허 유효기간 내 장비 점검을 위한 절차예요. 먼저 검사 준비와 장비 점검을 수행하고 성능 테스트 후 결과를 기록해 보고합니다. 만약 문제점이 있으면 재점검 및 보완 후 다시 검사받아야 해요. 정기검사는 1년에 한 번, 면허 유효기간 기준 전후 2개월 이내에 수검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각 절차의 특징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실험국은 신기술 개발과 기술 검증을 위한 무선국이에요.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의 시험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험해야 할 수도 있죠. 실용화 시험국은 상용화 가능한 환경에서 좀 더 현실적인 시험이 가능해요. 다만 설치 비용이 높고 절차도 더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정기검사는 장비의 안정성과 법적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받다 보니 비용과 시간이 계속 소요됩니다. 이제 이 절차들을 비교해 볼게요. 실험국은 신기술 시험이 목적입니다. 5G 장비나 위성통신 기술처럼 새로운 기술을 제한된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어요. 관리기관은 국립전파연구원이고 장점은 기술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현실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실용화 시험국은 상용화 직전 단계의 기술을 시험하는 무선국입니다. IoT, 자율주행 같은 기술들이 대표적이죠. 실제 환경에서 시험이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설치와 운용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정기검사는 무선국 장비의 상태와 법적 적합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KCA와 전파연구원이 함께 관리하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매년 검사받는 만큼 반복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이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최근 6G나 위성통신 같은 고도화된 무선 기술이 개발되면서 실험국과 실용화 시험국의 수요가 점점 늘고 있어요. 특히 자율주행차의 경우 실험국 단계를 거쳐 실용화 시험국까지 마친 다음에야 상용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중요한 건 면허 유효기간 관리와 정기검사 준비시간 확보입니다. 면허는 1년마다, 정기검사는 매년마다 이 주기를 놓치면 시험 일정 전체가 밀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발팀과 인증팀 간의 협업도 매우 중요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험국은 신기술 연구에, 실용화 시험국은 상용화 검증에, 정기검사는 안정성과 적법성 확인에 각각 쓰입니다. 각 항목의 목적, 절차, 유효기간, 특징까지 이 흐름대로 정리하면 훨씬 수월하게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 정리하면서 복습 꼭 해보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